혹시 여러분들은 일상 속에서 자신이 조금씩 변해간다는 걸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거울 속의 표정이, 목소리의 억양이 분명 나인데도 전혀 다른 사람 같다는 느낌.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끔찍한 변화를 겪은 예전 저희 이야기입니다. 회사에 입사한 지 이제 2년 차쯤 되던 때였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업무에 익숙해지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무난하게 유지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였습니다. 아무리 잘 자고 출근해도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 얼굴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는데 아니었어요.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짓지 않던 억지 웃음. 마치 누군가 흉내내듯 어색하게 입꼬리만 올라간 웃음을 하고 있더군요. 그 표정을 볼 때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명 스스로 웃은 적도 없는데 거울 속에서는 제가 미소를 짓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기분 탓이라고 넘겼습니다. 업무 스트레스가 심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건 그게 점점 회사 생활 속에서도 드러났다는 겁니다. 동료들이 괜찮아? 하고 말을 걸면 제 입에서는 분명 괜찮아 라고 평범하게 대답했는데 옆자리에 앉은 후배가 슬쩍 다가와 왜 그렇게 웃고 계세요? 하고 묻는 겁니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저는 웃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 눈에는 제가 웃고 있는 걸로 보였던 겁니다. 그 뒤로부터 동료들이 가끔 저를 보며 어색하게 피하는 눈빛을 주곤 했습니다. 이상한 일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야근이 잦아지면서 회사 지하 2층 주차장을 자주 이용하게 되었는데 그곳 분위기가 묘하게 불쾌했습니다. 낡은 콘크리트 벽, 제대로 닦이지 않은 유리문, 그리고 환하게 켜져 있음에도 어쩐지 어둡게 느껴지는 형광등 불빛. 특히나 엘리베이터 옆에 붙어있는 큰 거울이 불편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밤, 퇴근하려고 주차장으로 내려가면 그 거울 속에서 저와 똑같이 생긴 또 다른 누군가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그날도 야근을 마치고 지하 2층으로 내려갔을 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앞에 멈춰 섰는데 그 안에 비친 저희 얼굴이 순간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분명 무표정으로 서 있었는데 거울 속 나는 고개를 살짝 비틀며 입꼬리를 끌어올리고 있었어요. 그 미소는 제가 알던 제 모습이 아니었어요. 차갑고 비어있고 낯설었습니다. 심장이 요동치며 시선을 돌리려 했는데 그 순간 핸드폰이 진동했고 화면에는 이런 문구가 떴습니다. 본인과 동일한 기기가 근처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지하 2층에는 저 혼자뿐이었는데 도대체 이건 무슨 뜻이었을까요? 저는 황급히 차에 올라탔습니다. 심장이 진정되지 않았고 백미러 속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죠. 아니, 낯설다는 표현보다 섬뜩했어요. 분명 저는 굳은 표정이었는데 백미러 속에서 제 입술은 분명히 웃고 있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나도 그날의 기억은 잊혀지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지하 2층에서 본 제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잠깐 고개를 숙였다가 컴퓨터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면 그 순간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모니터 반사 속 제 얼굴은 분명 제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눈빛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누가 제 몸을 빌려 앉아 있는 것 같았죠. 이상한 건 주변 동료들도 점점 제 변화를 눈치채고 있다는 겁니다. 야, 너 요즘 왜 그래? 표정이 좀 이상하다. 동기 하나가 그렇게 물었을 때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그는 눈을 피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너 지금 웃고 있잖아. 그 말에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저는 전혀 웃고 있지 않았는데 그의 눈에는 제가 미소를 짓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제 기분 탓이 아니란 걸. 그날 이후 점점 더 기묘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다가 문득 눈을 깜빡였는데
제 손이 아닌 낯선 손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는 걸 본 겁니다. 순간 정신이 아득해져서 손등을 올려다보니 당연히 제 손이 맞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가락 마디 사이가 낯설었고 마치 오랫동안 제 손을 쓰지 않다가 잠깐 빌린 사람처럼 어색했습니다. 하루는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포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시선이 손에 고정되었는데 갑자기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조종해서 씹고 있다는 감각이 몰려왔죠. 음식 맛조차 느껴지지 않았고 씹는 움직임조차 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장난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야, 왜 그렇게 웃으면서 밥 먹어? 기분 좋아? 순간 숟가락이 덜컥 떨어졌었죠. 웃다니요. 저는 웃은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 그들의 눈에는 제가 기분 나쁘게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밤이 될수록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회사 지하 2층. 그곳은 더 이상 단순한 주차장이 아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 공간은 마치 저를 집어삼키려는 또 다른 차원의 틈처럼 느껴졌었죠. 하루는 퇴근길, 차를 타려고 문을 여는 순간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는데 굽이 다른 구두 소리 같았습니다. 또 누가 야근을 했나 보다 하고 돌아봤지만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죠. 그런데 발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죠.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급히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주변을 비췄습니다. 아무도 없었죠. 숨을 몰아쉬며 차에 올라탔는데 백미러 속 제 얼굴이 또 다른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제가 의식하는 사이에 제 입술이 천천히 올라갔죠. 억지로라도 웃은 게 아니라 누군가 제 입술을 잡아당겨 올린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회사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여직원이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죠. 방금 엘리베이터에서 봤는데 왜 저를 못 알아본 척 했어요? 뭐? 난 오늘 엘리베이터 안 탔는데? 그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말했습니다. 분명히 지하 2층에서 선배가 서 있었어요. 저를 보고도 그냥 지나쳤다니까요. 그 말이 머릿속을 때리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지하 2층, 또 다른 나. 그녀가 본 건 분명 내 모습을 한 무언가였을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건 분명 회사 지하 2층에서 시작된 것이란 걸.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출근하면 책상에 앉아있는 순간부터 뭔가 어긋난 기분이 들었어요. 분명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는 건 제 손인데 속으로는 계속 의문이 들었죠. 이건 내가 치는 게 아니야. 누군가 내 손을 빌려 쓰는 거야. 그 감각이 점점 짙어지면서 회사에서 동료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 너 지금 왜 그렇게 쳐다봐? 농담한 건데. 동료는 민망한 듯 웃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을 뿐인데 그들은 제가 웃으면서 노려본다고 말했죠. 제 의지와는 상관없는 표정이 제 얼굴에 스며들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뒤 팀 회의가 있었고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던 중 제 목소리가 갑자기 낯설게 들렸습니다.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지는 목소리가 제가 아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저음으로 깔린 싸늘하고 무표정한 목소리, 심지어 말의 끝에서 이상하게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야, 너 방금 웃었지? 상사가 화를 내며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은 이미 얼어붙었죠. 누구도 제 설명을 믿지 않았습니다. 퇴근길이 되자 저는 일부러 지하 2층을 피하려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때도 꼭 1층까지만 눌렀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분명 1층 버튼을 눌렀는데 엘리베이터가 스르륵 내려가더니 지하 2층에서 멈췄죠. 문이 열렸습니다. 텅 빈 주차장이 펼쳐져 있었지만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때 제 시선은 저도 모르게 왼편 구석을 향했는데 그곳에 제 모습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같은 넥타이를 맸나
하지만 표정은 달랐습니다. 입꼬리가 잔뜩 올라간 기분 나쁜 웃음, 그리고 텅 빈 눈동자. 그 존재가 손을 들더니 제게 이리 오라는 듯 손짓을 했습니다. 순간 저는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미친 듯이 눌렀고 문이 닫히는 찰나 그 존재가 제 이름을 속삭였습니다. 너는 이미 여기야. 그날 밤 잠을 자려는데 눈꺼풀이 무겁게 감기는 순간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회사 복도, 불 꺼진 사무실, 그리고 그 안에 앉아있는 또 다른 나.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왜 도망쳐? 여긴 네 자리잖아. 낯선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꿈에서 깨어나니 새벽 3시였습니다. 식은땀이 흘러 이불이 젖어 있었고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핸드폰 화면을 켜자 저장된 적 없는 알람이 떠 있었습니다. 오전 3시 지하 2층으로. 다음날 저는 미쳐가는 게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큰 두려움은 이게 단순한 환각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죠. 점점 또 다른 나가 제 자리를 차지하려 한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걔 이상하지 않아? 눈빛이 조금. 어제 퇴근할 때 보니까 혼자 지하에서 웃고 있던데?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소름이 끼쳤습니다. 제가 모르는 시간, 제가 모르는 표정, 제가 모르는 행동, 그 모든 걸 또 다른 내가 대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그 다음 주에 일어났죠. 팀 야근이 있던 날 모두가 퇴근을 준비하던 순간이었습니다. 전원을 끄고 나가려는데 옆자리 동료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야, 너 벌써 내려갔던 거 아니야? 뭐? 아까 지하 2층에서 봤는데? 분명히 차에 타는 거 봤는데 왜 또 여기 있어? 그 말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분명히 저는 사무실에 있었는데 동료는 이미 지하 2층에서 저를 봤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나는 제 차에 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거의 넋이 나간 상태로 회사를 다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있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잠식해 들어오는 걸 느꼈죠. 가끔은 제 손이 스스로 움직여 낙서를 하곤 했는데 그 낙서엔 매번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하 2층에서 만나자. 처음엔 무의식적으로 쓴 건가 싶었지만 글씨체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획이 지나치게 길고 글자가 비뚤게 일그러져 있었죠. 동료에게 들키기 전에 황급히 종이를 찢어 버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찢어버린 조각조차도 이상하게도 모아보면 같은 글귀를 완성하고 있었죠.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업무가 끝난 밤, 저는 평소처럼 퇴근길에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이 덜덜 떨렸죠. 오늘만 넘기면 된다, 오늘만. 스스로를 다독이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 안에 라디오가 자동으로 켜졌습니다. 낯익은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속보입니다. 오늘 저녁 듣는 기업 본사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지갑 안에 있던 신분증을 통해 사망자는 직원 김민수 씨로 밝혀졌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김민수. 그건 바로 제 이름이었죠. 저는 급브레이크를 밟고 길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손은 핸들을 꽉 쥐었지만 식은땀이 미친 듯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지금 운전하고 있는데 내가 죽었다고? 라디오는 계속해서 세부 내용을 전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사망자는 퇴근길에 홀로 웃고 있었다는 진술이. 홀로 웃고 있었다는 말에서 등골이 오싹하게 굳었습니다. 그건 분명 제가 본 또 다른 저의 모습이었죠. 백미러를 쳐다봤습니다. 그곳엔 분명 제 얼굴이 비치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비친 얼굴은 제가 아니었죠. 입꼬리가 사정없이 찢어질 듯 올라가 있는 기괴한 웃음을 짓고 있는 또 다른 나. 그 눈빛은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자리 바뀌었네. 입술이 저절로 움직이며 제 목소리가 아닌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움켜쥐었지만 거울 속에 나는 오히려 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제 죽음을 사실처럼 보도하고 있었죠. 차 안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차갑고 압박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스피커에서 들려오는 마지막 멘트가 제 귀를 찢었습니다. 사망자는 웃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스스로의 죽음을 이미 알고 있었던 듯합니다. 현재 경찰은 김민수 씨가 오래전부터 또 다른 자아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증언을 토대로 수사 중입니다. 그 순간 저는 백미러 속 또 다른 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제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차창에 손을 얹었죠. 그리고 동시에 제 입술이 저도 모르게 열렸습니다. 돌아올 곳은 지하 2층뿐이야. 차창 밖에는 어둠이 흘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고 끝이 없는 어둠. 그 속으로 차가 빨려 들어가듯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아도 핸들을 꺾어도 소용없었습니다. 백미러 속에 저는 점점 환희에 찬 웃음을 터뜨리며 제 자리를 완전히 차지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저는 회사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하 2층. 그곳은 단 한 번 내려간 후 아직 거기서 못 올라와 죽은 저희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백미러 속 당신의 얼굴이 바뀌어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 자리를 넘겨준 걸지도 모르죠. 지금까지 듣는 공포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